네, 안녕하십니까. 정품부장입니다. 네,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소나기 같은 비인데, 이게 이제 비가 자꾸 간헐적으로 많이 오다가 또 안 오다가 뭐 이걸 반복을 하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산을 좀 들고 다녀야 돼요. 하지만 이 우산이 약간 이게 방송용입니다. 네, 방송용.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이게 글로벌 시사 이슈는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이제 이 세계가거나 SNS다 뭐다 해서 이제 사실 매우 어떻게 보면 단일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양화된 것이 너무 한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또 단일화되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예전에 어떤 정부가, 독재 정부가, 빅브라더라는 독재 정부가 있어서 그게 우리가 언론을 통제하고 어떤 권력을 통제해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통제를 한다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통제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별 언론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튜브도 그렇고 SNS들이 그냥 그 트렌드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트렌드에는 또 이 얘기, 저 트렌드에는 저 얘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사 내용들이, 경제적인 기사 내용들이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문다.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지금 파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 또 한국 부동산이 결국은 다 폭락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문 지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또 따라서 의견들, 유튜브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참 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97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서 또 어떻게 보면 답답했던 경우도 있었죠. 이게 도대체 금융위기라는 것이 왜 왔을까? 그리고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이름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헤지펀드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누가 옆에서 뭔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답답한 부분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또 지금하고도 약간 비슷하게 같은 약간 원웨이적인 의견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다양한 언론들이 많고 이런데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중국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서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좀 잡혀가고 있어요. 사실 7%까지 갔던 개별 주에는 11%까지 갔던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니까 한 3.2%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무튼 미국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어떤 경기가 과열된 부분을 걱정하는 게 미국이고, 반대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가 이거죠. 중국엔 지금 빈집이 6,400만 채, 6,400만 채의 빈집이 있고, 미국은 지금 모기지 금리가 7%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모기지 평균 금리가 7%, 그러니까 7%의 금리를 내고 모기지를 사는 거죠. 그 7%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이 없다 그래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설회사가 없어가지고 매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텐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팔 사람보다 집을 살 사람이 많은 것이고, 중국은 지금
빈집이 뭐 엄청난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 부동산의 20%가 지금 빈집으로 돼 있다고, 중국 부동산의 20%가 지금 빈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일까? 이런 의문이 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단순히 뭐 지금 미국 경기가 되게 좋고 중국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내실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서서히 그 승부가 가려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 그 승부를 가리려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승부에서 이겨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미국이 승부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지 이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나은 거라는 거예요. 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보다. 예, 불이 나는 것이 더 그러니까 불이 너무 가열돼가지고 더운 게 힘든 것보다는 너무 추운 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겨울에요 난방비가 여름에 에어컨비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열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불을 떼는 비용이 뭔가를 냉각시키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한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전에서. 지금 말하자면 전기세도 그럴 텐데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침체가 돼 있는 것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훨씬 힘듭니다. 그걸 가열시키는 것이. 반대로 지금 많이 가열되어 있는 것을 냉각시키는 것, 물론 이것도 힘들겠지만 가열시키는 것은 냉각하는 거에 몇 배의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 상당히 힘든 지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돼 있고 뭐 영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뭐 유럽도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좀 올해 또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또 미국은 지금 뭐 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도 이미 뭐 한 5.5%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46%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뭐 10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는 46%.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지금 뭐 8%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8%는 거의 완전 고용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고용 시장은 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계절 초임이 벌써 이 연봉 1억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연봉 1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뽑을 기업이 아직도 그러니까 노동자를 뽑으려고 하는 기업이 노동자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돈벌이 하기가 아직도 상당히 수월하고 그리고 기업이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상태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먹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은 실업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 고용이 좀 죽어야지 인플레가 좀 떨어질 텐데. 그래서 미국은 원자재 가격이 높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예, 실업률이 너무 낮은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노동시장이 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너무 높아서 그 사람들이 전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탓에 인플레가 지금 잡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예,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실업률이 낮아서 걱정하는 나라, 고용이 너무 잘 돼서 걱정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46%, 자체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이 26% 뭐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은 실업률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업률 지표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지금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고 부동산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한쪽은 6,400만 채 비어 있고 한쪽은 지금 모기지금리 7%의 매물이 없는 상태, 역대 최대 매물이 없는 상태에 지금 주택시장도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인 거죠. 강달러를 유발을 해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중국을 상당히 수세로 몰고 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중국의 나라가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어떤 호황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자멸하는 거지. 예, 즉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등소평이 어떻게 보면 뭐 흑묘백묘라든지 예? 또는 뭐 개혁 개방 정책 이거를 잘 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냉전 대치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미국을 잘 이용했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동반자적인 어떤 협력을 끌어냈고 그 이제 등소평이 그런 어떤 외교적인 기지를 발휘했고 또 홍콩이라든지 대만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도 잘 지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취했다면은 근래 중국 시진핑부터 시작된 어떤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내 정책은 그야말로 폭압과 독재 그리고 계획 경제 그러니까 또 다시 회귀하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로 어떤 약간의 변형을 가져갔던 어떤 등소평 시대의 어떤 중국의 발전기의 경제 정책과 달리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통적인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경제로 회귀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이런 어떤 상태에 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사실 뭐 2014년부터 예측을 많이 했었죠. 뭐 2014, 15, 16, 17 이렇게 되면서 한 2017년쯤 됐을 때는 미국이 중국한테 완전히 이제 추월을 당하기 시작할 거고 2025년쯤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2014년, 15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정도에는 거의 그게 달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오마이절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거의 추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영국, 독일, 그러니까 그 중국이 결국은 이런 어떤 기회를 본인의 어떤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즉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는 어떤 그 딜레마,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말하자면 이 공산주의라는 어떤 딜레마가 결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더 큰 성장의 발목을 결국은 잡았다. 즉 정치 체제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완전하게 추구하지 않는 이상 결국 중국이라는 그 대국의 어떤 경제 체제가 미국 경제를 넘어서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신문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이 막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솔직히 좀 그렇고, 왜? 뭐 중국은 그래도 여전히 강국입니다. 그리고 대국의 어떤 그 경제, 뭐랄까,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뭐 엄연히 14, 15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넓은 영토와 그리고 자원 그리고 또 아직도 상당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은 분명해요. 다만 지금 뭔가 상당히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런 어떤 계획 경제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어떤 고도 성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정책을 실패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패권 경쟁에 졌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제 구독자들 같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중국이 뭐 거의 뭐 파멸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고 중국이 뭐 사분오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사분오열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결국 중국을 침략한 것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하죠. 그것도 뭐 나중에 제가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중국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지금 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그것도 걱정이지만 호황인 상황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을 지금 뭐 압도한다라기보다는
중국 경제를 따돌리고 있는 상황, 이것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2년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이렇게 이제 주저앉을 것이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폭망은 아니에요. 다만 2등, 3등 정도의 국가, 선진국이 아니라 2등, 3등 국가로서 가는 것인지, 그냥 인도 정도의 나라,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냥 잠재력이 많은 나라, 또는 그냥 중진국 정도에서 멈추는 나라로 될 것인지,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중국의 리더십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측했던 2014년, 15년도 예측했던 그 상황은 이미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뭐 대만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이제 미래가 암울하고 또 국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동인들이 불안할 때는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결단도 내기가 힘들죠. 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했을 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고 국내 내부적인 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길승천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내일이 불안한데 전쟁을 일으킨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6.25도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북한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이제 자신을 한 몇 배를 했을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 이미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미 미국이 앞서 있고 중국이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 초래된 상황에서 대만을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일은, 그거는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만 전쟁도 거의 이제는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뭐 2025년에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중국 경제가 안정되고 뭔가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설 정도의 압도적인 어떤 기세가 보였을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뭐 부동산 침체라든지 또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뭔가 주저앉는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전쟁도 결국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